예. 금방 이승희 총장님이 강의하신 그 오토 판매사 강의가 사실은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엄청 쉽죠? 근데 쉬운 걸 잘 안 해. 왜?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승희 총장님 친구가 네가 성공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제가 만약에 이승희 총장님 친구여도 그렇게 말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철학자거든요. 철학자가 다단계에 성공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철학자는 굶어 죽기 딱 맞죠? 맨날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왜 왔는가? 뭐 이제 그따구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도 틀림없이 철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단계에 성공하면 내가 장을 지진다. 근데 강의한 거 보니까 옷장사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철학자 얼굴은 다 없어졌죠, 이게. 아무튼 철학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경주에 오신 크라운 리더스 클럽 그리고 로얄 그다음에 리더스 클럽 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리고 이 파트너 분들을 위해서 멋진 노래를 불러 쉬운데요. 영웅의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웅이 되려면은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2019년이 되면은 그 시리즈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돼요. 영웅은 누가 영웅이냐? 앞서가는 리더가 영웅이거든요. 앞서가는 영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웅은 리더는 아무 길도 없는데 자기 파트너를 데리고 앞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웅은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갑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출곡천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 예. 내년도 50세 이하 되시는 여성분들은 아들 하나씩 낳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이게 왜 이렇게 생겼나? 요게 리더가 아니라 쫄병이네, 이게. 나중에 날아오네. 지금 부의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건강 불평등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시도별로 그 평균 수명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평균 수명이 가장 긴 시도가 어디일까요? 예,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서울이 공기도 나쁘고 그런다는데 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아요? 부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평균 수명이 가장 낮은 시도가 어디일까요?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경상남도예요. 지리산도 있고 그런데 소득이 낮아요, 소득이. 다시 말하면 건강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해요. 훨씬 심하다고. 그래서 부자들은 폐경 연령이 55세예요. 가난뱅이들은 40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 부자같이 보이기 때문에 폐경 연령이 아마 55세쯤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황금 대지해에 아들 하나씩 낳으실 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이게 악순환의 고리인데요. 가난하니까 병원에 못 가고 영양이 안 좋고 중노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져. 그렇죠? 건강이 나빠지니까 소득이 더 떨어져. 소득이 더 떨어지니까 더 병원에 못 가. 더 안 좋은 걸 드셔. 그러니까 더 나빠져. 그래서 건강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자, 소득에 따라서 건강 격차가 벌어지는 게 좋으냐 나쁘냐의 지금 그 윤리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현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현상이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PPT 올려주세요. 다음, 이거 보고만 넘어갑시다. 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이요. 빌 게이츠 다음 가는 부자죠.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 직업. 우선 많이 들어본 사람 영감탱이 같은데 이게 직업이 주식 투자가예요. 주식 투자가한테 현재 재산이 한 500조 되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 것이야. 다시 말하면 일하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일하다 죽는다.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려면은 연금성 소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다단계가 연금성 소득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다단계도 제가 보면은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다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시대예요. 여기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5년에는 젊은 사람 요 8명이 노인 하나. 몇 년도 가면 2020년 가면은 4사람이 노인 하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근로세대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 부양해야 돼. 그러면 누가 비참하게 되느냐? 둘 다 비참해져. 그렇죠? 지금 사회 변동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엊그제도 그 발표했던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소망이 무병장수인데 현재 우리 상태는 유병장수라는 게 유병장수. 노인 한 사람이 최소 3가지 병이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가지가 아니라 뭐 수십 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어디 아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어디가 안 아프십니까? 이렇게 해야 입 빼고는 다 아픕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게 맞아. 그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여기에 진입했어요. 여기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들어갔고 곧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가장 빨라. 왜 가장 빠를까요? 아기를 안 낳아. 아기를. 그러니까 국민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져. 그렇죠? 점점 높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생산성이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요. 이미 캐디아에서는 2000년도에 2010년도가 가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미 옛날에 그랬어. 근데 가장 큰 변수가 인구 변수예요. 자꾸 노쇠화돼 가는데 젊은 세대는 안 올라와.
그러니까 형상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자, 다음. 우리 사회 이렇게 변해갑니다. 자, 다음. 다음. 노동시장은 점점 해고가 많아질 겁니다. 자, 사회 구조도 변하고 빈부격차는 지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게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현상이 그렇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여기서부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자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자기 시스템. 근데 시스템을 갖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우리 직업을 이렇게 통상 나눕니다. 임금소득. 거의 대부분이 임금소득이에요. 임금소득은 뭐예요? 노동의 대가로, 자기 시간을 투입한 대가로 받는 소득이죠. 이건 근데 노동 투입이 중단되면 이 소득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 다음에 자영업소득, 자유업소득. 이것도 역시 노동소득이에요. 아무리 변호사지만은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지 않으면요, 소득 제로가 돼요. 의사,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한의사인데 겨우 그 사무실 유지하더라고요. 겨우 사무실 유지해. 그러니까 이놈이 한 달 놀면은 우리 손자들은 한 달 굶어야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시스템 소득이에요. 시스템 소득.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혹시 실수해가지고 읽어보신 분? 네. 그 사람이 일본계 미국인인데 책을 5권 썼어. 1, 2, 3, 4. 근데 1, 2권만 읽으세요. 1, 2권만 읽어도 다 나와 있어요. 3권부터는 회계, 금융이 나와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빌 게이츠 이야기가 나와요. 빌 게이츠가 내가 만약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했더라면 나는 뭘 했을 것이다? 예, 다단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메이를 했을 것이다. 빌 게이츠가 한 얘기예요. 빌 게이츠. 근데 빌 게이츠는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해도 뭘 해도 성공할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왜? 너무 부지런해. 너무. 우리나라에 왔었나 안 왔었나? 근데 기억이 없네. 항상 봐요. 청바지에다 운동화 신고 지 가방 들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먹는 거 보면 뭐예요? 코카콜라 한 병에 맥도날드 한 개. 그리고 들고 돌아다녀요. 재산이 500조나 되는 인간이 그러고 돌아다녀 혼자 이렇게. 미국 부자들 잘 먹고 산다고 하면 생각하면 차고입니다. 그렇게 바빠. 그렇게 바빠. 자,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시스템을 갖는 방법. 그래,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 뭐예요? 처음에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뭐예요?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처럼 아예 기업을 만들어버려. 기업을 만들어버리면 기업이 시스템이죠. 그러면 기업의 종업원들이 정주영 회장님 대신 일을 해줘. 그렇죠? 정주영 회장님이 골프 치러 가셔도 소득은 계속 들어와. 그렇죠? 이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에요. 자는 동안에는 들어와요. 돈 들어와요. 자는 동안에 자동차 팔리면 돈 들어오잖아요. 지구 저쪽에는 낮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번째는 기존의 시스템을 사버리는 방법. 프랜차이즈입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를 살려면 어때? 요거 요즘 창업하면 됩니까?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는 창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창업의 성공 확률이 5% 미만이에요. 100개 만들면 95개는 망한다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100개 만들면 99개는 망해.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시스템 만드는 거. 만드실 분은 좀 만드시라고. 누가 말리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다음에 2번째는 프랜차이즈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사는 것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힘듭니다. 갈수록 힘들어져요. 왜? 우선 자본이 필요하죠. 살려면 자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프랜차이즈 경영 능력이 있어야 돼요. 프랜차이즈에서 꼭 망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그러나 극히 드물어요. 세 번째는 요 사람이 소개한 세 번째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지금 스폰서가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가요. 여기서. 그렇죠? 예, 자기 시스템을 이게 이제 내 시스템이에요. 요 시스템이 크고 건전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원서버 시스템이가 그래요. 애터미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안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갔다가 다시 오시라고. 거기서,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승희 총장님처럼 캄보디아 말을 전혀 못하는데, 캄보디아 파트너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A사나 다른 회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캄보디아에 가서 영업을 하려면은 저분이 캄보디아 상공부에 가서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돼. 어디 태국에 가서 받아보실 분. 나 캄보디아하고 태국 글자는요 꼭 우리 라면 부스러기 엎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나 도저히 모르겠어. 그건 야 무슨 글자가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 이렇게 꼴떡꼴떡 근데 거기 상공부에 가서 다단계 허가증을 내가지고 영업하실 분 나오시라고 지금. 그래서 원서버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지금 창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요. 요거 두 번째 시스템도 지금이라도 프랜차이즈 가입할 수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과연 그게 내 시스템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해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 임금소득, 자영업, 자유업 여기서 돈을 벌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요걸 하자는 거예요. 자본소득을 갖자. 자본소득을 갖자. 다시 말하면 역삼동에 6층 상가를 하나 샀어.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자본이에요. 자본. 그 자본은 6층 상가는요. 크리스마스도 안 쉬어. 계속 돈이 나와. 거기서. 누가 일을 해줘요? 누가?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일을 해줘요. 내 대신.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 내가 골프 치러 놀러 갔다고 해서 임대료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임대료를 나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내 주먹? 아니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서 일을 하도록 하고 나에게 소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돈을 번 사람들이 이 자본을 획득해 가지고 잠자는 동안에도 소득이 나오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안 된다는 거야. 하루벌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이거 되느냐 말이야. 그 다음에 아주 재주가 특출한 사람들은 이걸 자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특허권이라는 겁니다. 특허권. 또 음반의 저작권. 책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어떤 놈인가 내 책을 사보면 인세가 계속 들어와요. 그렇죠? 계속 들어와. 그 TV에 보면은 그 옛날 가수들 많이 출연하죠. 케이블 TV에. 세오! 그렇게 선전한 그 사람도 노는 것 같은데요. 뭐가 들어와요? 인세가 계속 들어와. 인세가 계속. 어디서 들어와요, 인세가?
어디서 들어와요, 그 사람들? 저작권료가 계속 들어와. 노래방에서 들어와, 노래방에서. 노래방에 누구 노래를 몇 번 불렀는지가 다 간단 말이에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한 놈도 따라 부르지 않는 노래를 불러놓으면 그건 굶어 죽어. 자기 노래를 노래방에서 많이 부를수록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자본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자본이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자본이에요. 우리는 3대까지 상속을 보장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무한 상속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3대까지 상속하려면 적어도 애터미가 몇 년간 유지가 돼야 돼요? 100년은 유지돼야 가능해요. 그게 100년. 우리나라에 100년 기업이 지금 몇 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8개밖에 없어요. 8개. 100년 기업이 8개. 가만히 다 알고 계세요. 두산그룹이 100년이 넘었어요. 두산. 원래 오비맥주에서 시작했어요. 오비맥주 전신은 조선맥주고. 그 다음에 출판사들, 그 다음에 동대문시장. 그게 100년이 넘었어요. 동대문시장. 그리고 우리은행. 그게 옛날에 조흥은행이라고 있었죠. 지금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이에요. 그것은 제일교포 자본입니다. 그래서 그 100년이 넘었어요. 부산에 가면 성창목재라는 게 있어요. 목재에서 하는데 그 100년이 넘었어요. 마산에 가면 몽고 간장이 있어요. 몽고, 그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보니까 몽고 간장 곧 또 망하게 생겼어. 그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갑질을 해가지고 갑질하면 망해버리거든요. 갑질했다면 그 순간 탁 망해. 몇 개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100년이 넘은 기업이 25,000개가 넘어. 200년이 넘은 기업이 일본은 15,000개가 넘어요. 무려 일본의 저명한 건설회사는 1500년 됐어. 왜 그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가? 무모하게 투자를 하니까 망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기업들이 당대에 망해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버지가 힘들어서 해놨는데 그 아들분이 망해버리고.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정말 고생해서 창업을 하셨잖아. 그런데 아들은 입에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욕심을 내서 투자를 하다가 꼴까닥 그러면서 망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도요, 당대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 애터미 시스템이야말로 당대에 망하지 않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야. 3대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3대까지 가서 애터미가 100년 후에도 존속하면 이제 6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손자들한테, 그래, 너희 할매가 오페라단에 있었다? 이게 증거야, 이게 증거. 까불지 마, 이놈들아. 이거 탁. 근데 물어볼 거야, 우리 할매 오페라단에 있었냐고? 근데 사진이 있잖아요. 물증이 있잖아, 물증이. 심증만 있는 게 아니라 물증이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자, 다음. 자, 그러면 출곡천교. 이게 골짜기, 음습한 골짜기에서, 다시 말하면 빈곤의 미궁에서 저 높은 나무로 튀어 올라가야 되겠는데, 비상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야. 자, 우리 이승희 총장님도 강조했듯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이게 비전이에요. 확고한 목표. 그런데 애터미 사장님들의 목표는 다 똑같아. 어떻게?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5천만 원. 자, 그러면
5천만 원 좋다 이거예요. 5천만 원이 공짜로 얻어지나요? 네버,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안 얻어져요. 안 얻어진다고요. 여기에 지금 비전이에요. 비전. 이게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나는 여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100만 원짜리라고 그럽시다. 100만 원. 뭐 대부분 100만 원도 안 되실 가능성이 높지만은 100만 원.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가는 길이 쉬우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무지무지하게 쉽고 어쩌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그 누구에게 달린 문제예요? 나에게 달린 문제예요. 여기서 무슨 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캐리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완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는 데는 반드시 요 5천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치입니다. 가치. 밸류예요. 가치. 밸류.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는데 공짜로 얻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년이 비참해져요. 말년이 비참해져. 도박, 사기, 마약, 매춘, 도둑질, 어떻게 돼요? 횡령, 뇌물, 어떻게 됩니까? 공짜로 얻은 것들인데 꼭 남한산성이나 어디 감옥에 가 계셔. 말년이 그렇게 돼요. 왜? 천도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불선지가 필요여앙이라고 주역에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례가 역사적으로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베풀면, 즉 우리 집에서 선을 베풀면 나라고 생각하세요? 필요여경.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그 말은 남는 경사라는 건 두 가지예요. 내가 베푼 선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내가 받고도 남는 복이니까 어떻게 된다? 내 자식까지 복을 받는다예요. 그런데 적불선지가 필요한 내가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그 재앙이 내가 남에게 끼친 손해보다 더 큰 손해가 나에게 돌아오고 그 재앙이 자식 때까지 이른다예요. 네, 저는 그 사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 당사자가 피해를 받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반드시 피해를 받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이고, 자, 사원 1번이 뭐예요? 영혼을 소중히. 다시 말하면 그게 지금 애터미의 스타트예요. 우리는 돈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물신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예요. 인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돈이나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키우면은 돈이나 직급은 들어온다. 그러나 직급과 돈을 쫓으면 사람을 잃어버려.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면 사람을 잃어버려. 그러면 돈도 안 들어오고 직급도 안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게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애터미 사업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애터미 사업의 이게 본질이라고. 본질이에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 말이 좀 애매하죠, 핵심. 그건 메시지예요, 메시지.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중명품입니다. 대중명품이에요. 이게 없으면 마케팅 플랜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눠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헛발질이에요. 이거 아무리 화려해도요,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몇 프로 나눠주도록 돼 있어요? 35%예요. 35%. 왜 국가는, 정부는 35% 이상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국가가 35%에서요, 0.1%만 넘어도 엄청난 제재를 가합니다. 거의 망할 정도로 제재를 가해버려요. 왜 그러겠냐고요. 국가가 쓸데없는 법을 만들질 않습니다. 그렇죠? 35% 이상 수당을 줘가지고는 그 회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기를 쳐, 사기를. 그리고 사행심을 부추겨. 우리 회사는 오면 즉각 부자를 만들어준다. 아니, 판매고, 다시 말하면 메스티지 제품이 아니에요. 대중 명품이 아니어서 제품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수당을 주냐고요. 못 주게 됐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행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35%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 35% 속에는요, 사업자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국장 되면 어디 프로모션 어디 가죠? 다낭 가죠? 와, 공짜다, 가자. 공짜예요. 공짜인데 무엇에 포함돼요? 수당에 포함돼요. 왜? 수당에 포함 안 시키면 공정위에서 엄청난 제재가 들어와. 다시 말해, 이런 것은 수당에 포함시켜라. 근데 어떤 다단계는, 애터미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당에 포함시킨다. 자기들은 돈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마스터예요. 스타마스터대로 다 돈을 줬어. 다낭에 갔다 오세요. 그럼 어떻게 돼? 항공사 협상해야지. 어디로 갈 것인가 안내, 가이드 붙여야지. 가서 어떤 놈이 사고 안 내나 감시해야지. 지가 다 해야 돼, 지가. 어떤 놈을 통역으로 쓸 건지 그놈도 지가 섭외해야 돼. 그렇게 하시겠어요? 회사에서 다 해준 게 좋아요. 다 해주고, 청바지 입고 캐리 하나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캐시로 주고 네가 해? 그럼 어떡해? 차라리 여행 안 가고 말지. 그렇게 복잡해. 응? 어떤 놈이 다낭에 가서 길거리 오줌 싸다 걸리면 그놈이 처리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문화가 다르니까요. 문화가 다르니까. 응?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야 속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야, 빠르다, 빨라. 이거 우리 언제 닦아버렸나 이거. 이야, 이게 예?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게 무슨 가방끈이 짧아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 의지예요. 자, 이제 오셨는데요. 많은 어저께 제가 문화지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강의하신 분들의 강의를 듣고 가서 또 노트 필기를 하고 그러면서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다 알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이승엽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민 타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승엽 선수가 처음부터 공을 잘 쳤어요? 원래 이승엽 선수가 프로야구단에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갔어요? 투수였어요, 투수. 공을 던지는 투수였다고. 투수였는데 팔을 다쳤어. 뭘 못 던지잖아요. 그러면 야구는 하고 싶고 볼을 던지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타자로 돌아섰어요. 투수가 타자가 됐다고. 그런데 그 해설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승엽 선수가 국민 타자가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야.
다른 선수들이 전부 잠자는데 밤중에 혼자 연습하고 있는, 혼자.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볼 하나 못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볼 맞추는 사람이 누가, 리더가 강의하니까 다 알아. 그러고 있어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가. 그렇죠? 몸값이 올라가. 계속 연습하더라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볼 못 쳐서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리더분들이 강의하는 걸 몰라서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새로운 영감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감, 그리고 결심.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상하로 뜯어먹겠다고 작정한 분들이 있어. 그거 뜯어먹으면 잘못하면 이빨 빠져요. 이빨 빠져. 여기가 있어. 예를 들면 국장이라고 그럽시다. 국장이라고. 응? 여기 스타가 있어. 계속 뜯어먹어. 그러면 이 사람이 뜯어먹고 말아버리면 이 조직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서 100만 포인트를 뜯어먹었다면 자기 밑에 파트너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100만 포인트 이상 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조직이 살아. 근데 이런 인간들은 통상 우아래로 뜯어먹어. 우아래로 이렇게. 이 조직이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러면 자기도 손해야. 혹시 속으로 씩 웃는 사람 내가 그러는데 그러면 결심 안 됩니다. 이게 이익인 것 같은데요. 손해예요. 손해라고요. 그건 정의로운 소득이 아니에요. 아침에 이 가치를 얻으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뭐예요? 뇌물, 횡령, 사기, 도박, 절도, 도둑질 있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말년이 좋은 사람 보셨어요? 안 돼요. 왜? 하늘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땀 흘린 것 이상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걸 천도라고 그럽니다. 하늘의 길이에요.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왜? 도전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죠. 내가 지금 10만 포인트만 있으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는데 부족해. 그럼 스폰서님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자기 밑에 또 파트너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도와줘야지. 그래야 상부상조, 동반성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가 다 먹고 입국 다시고 있으면, 입국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이 죽어요. 죽어. 그러면 자기도 죽어. 그걸 기생체라고 그럽니다. 기생체는 숙주에 붙어서 숙주를 계속 빨아먹어. 그렇죠? 계속 빨아먹다가 숙주가 죽으면 어떻게 돼? 저도 죽어버려. 반드시 기생체는 숙주를 괴롭혀요. 계속 빨아먹어. 그러다가 숙주가 죽으면 저도 죽어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기생체하고 똑같아요. 기생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생을 해야 돼. 상생을. 그래서 반드시 요 가끔 보면은 요 신규 분들 중에 여기 머리가 뭐만 들었냐면은 5천만 원만 들어있어. 5천만 원. 근데 나오지도 않고 강의 들으라고 하면 다 알아요. 안 들어. 그러니까 이승엽, 나도 야구방망이로 볼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볼은 치는데 잘 못 쳐. 그렇죠? 그래서 이승엽이가 국민타자가 된 거예요. 그 해설위원이 그러더라고. 이승엽 선수가 왜 국민타자가 된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저 선수 원래 투수였다. 이게 투수였잖아요.
그런데 팔을 다쳐 공을 못 던져. 그러니까 투수로 전환했는데, 타자로 전환했는데 혼자 자기 동료 선수들이 자는데 혼자 밤새도록 연습한다. 밤새도록. 그래 지금 저 위치에 올라왔다. 그러다가 이승엽이라고 슬럼프에 안 빠집니까? 빠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국민 타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이제. 멋진 폼으로 치려고 그러는데 안 맞아 이게 이제 안 맞아. 네? 안 맞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에서는 제2군으로 보내버리죠. 2군 선수로 보내버려. 국민 타자를 2군으로 보내버려. 2군으로. 그래서 2군에 가서 다시 또 타격 코치의 코치를 받죠. 타격 코치의 코치를 받고 자기가 교만해서 흐트러진 타격 폼을 다시 해보게.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올라와요? 1군으로 다시 올라와서 다시 국민 타자가 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이 강의장을 빠져나가고 센터에 안 나가고 스폰서와 파트너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안 하면요. 자꾸 교만해져.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 가구가 흐려져. 머리에 5천만 원은 들어있는데 여기 계단 올라가는 건 싫어. 싫으니까 이제 거기서 꼼수를 부려. 옳다. 이덕우가 10억을 받았어. 이거 좀 뜯어내야지. 뜯어내려고 그래. 그리고 밑에 사람들 뜯어먹으려고 그래. 미국에서도 그런 얘가 많았어요. 근데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그 사람.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내가 지금 하와이 가는데 다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값 내. 그거 뭐예요? 파트너 뜯어먹는 거야. 그렇죠? 요건요, 누굴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 그래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가고 싶은 등산도 가지 말아야 되고, 가고 싶은 극장도 가지 말아야 되고, 하고 싶은 연애도 뒤로 미뤄야 되고,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멈춰야 돼. 그게 코스트, 그걸 비용이라고 그래. 그걸 기회비용,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그래. 그걸 지불하지 않고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 되면 반드시 폐가 망신하고 일생을 거지로 사는 수가 있어요. 좋은 예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만 듭시다. 그 한참 DDD가 막 나오고 할 때 유모 가수 알죠? 남자가 군대를 가야지 말이야. 해병대를 가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살짝 도망가서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군대 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게 돼 있는 군대가 혹시 남자 중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좀 몸이 좀 부실한 분이에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그 유모 가수도 군대를 가게 돼 있었는데 야전이 아니고 동사무소 방위병. 그것도 하기 싫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거짓말. 뭐예요? 눈앞에 작은 이익이죠. 작은 이익. 눈앞에 작은 이익이에요. 그런데 그 통계를 보니까 TV에 그 군대 프로그램이 가끔 있어요. 무슨 뭐 내무반이라든지 유격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거 누가 제일 많이 보겠어요? 통계를 보니까 엄마들이 제일 많이 본대.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러면서 아이 근데 유모 그 새끼가 군대를 안 간대. 그러니까 엄마들이 뿔따고 아니 내 아들은 저기가 저러고 있는데 그 새끼는 안 간다고?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시청자층이 연인들이랍니다. 연인들. 그러니까 연인들이 얼마나 뿔따고 안 하겠어요. 아니 내 남자친구는 저기 있는데 그 새끼는 안 간단 말이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빨이 내린다고 그 새끼 못 들어게 해. 그러니 병부 쪽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못 들어와 평생을 망해버려. 방위병 그것도
야전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1년 몇 개월 하면 되는데 그게 하기 싫어. 그 대가 지불이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가 평생을 망쳐버려요. 그 애는 평생 대한민국에 못 들어와요. 누가 살아있는 한, 엄마가 살아있는 한, 그 애는 못 들어와. 엄마들이 가만두지를 않아. 그리고 그 연인들이 그만두지를 않아. 응? 하나. 평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눈앞에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는 폐가 망신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그게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제가 비참한 것은 물증은 없으나 심증으로서는 더 이상 확실할 수가 없어. 확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딸과 아버지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교사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그 두 딸은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데 문제는 물증이 없어. 물증이란 게 뭐예요? CCTV에 안 찍혔어. 안 찍혔어. 그런데 그렇게 확실할 수가 없어. 모든 상황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화학시험 문제인데 화학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문제하고 정답하고를 이렇게 주면은 그걸 컴퓨터에 올리는 타자벽이 있는 모양이에요. 선생님마다 자기가 안 올리고 정답과 문제를 주면은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컴퓨터에 올리는 사람이 잘못 쳐가지고 정답을 틀리게 올려놨어. 그 화학시험 문제 보니까 나도 풀겠더라고. 무지하게 쉬워. 그래서 그 문제를 못 푼다는 건 말이 안 된대. 근데 시험을 봤는데 전교생이 다 틀렸는데 딱 그 학생만 맞았어. 선생님, 그 타자수가 잘못 친 답을 딱 맞춘 거야. 전 학생은 다 틀렸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아한 거야. 아니, 이게 답이 이거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항의를 했더니 내가 그렇게 안 줬는데? 예를 들면 15대 20인데 10대 22라고 적었어. 잘못 친 사람이 15를 10으로 쳐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학생만 10대 20이라고 적었어. 다른 놈, 전 학생은 15대 20이라고 적었어. 그 뭐야 이거? 답을 빼돌려서 온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오답을 정답으로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많은 증거가 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계속 거짓말을 하냐. 뭐예요? 인격 파탄이죠. 그 애들이 어떻게 평생을 살라고. 17살 애들인데. 그런데 자퇴서를 냈죠. 자퇴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자퇴를 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돼. 그렇죠? 그러나 1학년 때부터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 학년 성적을 0점 처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 애들은 평생을 숨어 살아야 돼요.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그 두 딸은 평생을 숨어 살아야 돼요. 학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사회 취직할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해요. 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라. 메시지. 상호.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재심합력해서 당신 힘으로 하라. 그런데 요 뜯어먹는 인간들이 두고 쓰는 말이 있어요. 두고 쓰는 말이 있어. 속으로는 내가 그거 쓰는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 요 스폰서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 당신 나 때문에 돈 벌잖아. 돈 내놔. 그러면
자기 파트너가 와서 당신 나 때문에 돈 벌잖아. 돈 내놔. 그러면 저는 줄 것 같아요? 이건 이 재심합력이라는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내 사업이지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 사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재심합력하라고 그러냐? 재심합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에 10년을 근무해도요, 월봉 1,000만 원 되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기 혹시 여기 삼성맨 없어요? 삼성. 그런데 어떻게 전업주부가 월천댁, 오천댁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돼요. 왜 박정수 임페리알이 오르탕으로 망했을까요? 저 혼자 해서 그래, 저 혼자 해서. 네. 혼자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혼자 하면 혼자 IQ밖에 없잖아요. 그걸 만약에 박정수 혼자 안 하고 김성일, 이도구, 김현숙이 같이 했으면 안 망한다고. 그거 안 망해요. 왜? 내 IQ는 100이지만은 4명이 모이면 400이 되고 500이 돼요. 500이 된다고. 그게 시너지고 슈퍼 시너져요. 그 유나이티드 하트예요. 한마음이 재심합력하는 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돈을 쉽게 부당하게 그렇게 버는 게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애텀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요게 이제 자본이거든요. 자본인데 이 라인이 네트워크가 자본인데 이 네트워크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박한길이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 라인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가능해요? 이 라인을 뜯어서 A사에 팔아먹으면 돼. 그런데 이게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속에 들어있는 스폰서라든가 그 누구도 이 라인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없어요. 배타적 소유권이 있다면 팔아먹어도 된다니까요. 강남에 있는 상가는 내 거면은 내가 팔아도 되잖아요. 아무 법적 하자가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공동소유예요. 공유라고요, 공유. 공유니까 같이 성공해야 돼요. 자, 시간이 넘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고한 뭘 가져라?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 근데 이 목표만 있고 내 스타트, 현재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이 과정이 어렵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 대가 지불 안 하면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못 해요. 대가 지불이 무슨 큰 돈을 지불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강의 듣고 스폰서, 파트너들과 열심히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안 하겠다면 그건 도둑놈심보지. 닭 잡아가지고 그냥 먹겠다는 거예요. 털도 안 뽑고. 닭 잡아가지고 털도 안 뽑고 놔둬봐요. 그럼 도망가 버리더라고. 도망가 버려. 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이 뒤에 지금 PPT가 많은데 먼저 목표를 세우십시오. 자, 2025년 나는 크라운 마스터가 되겠다. 가능하시죠? 네. 가능하시죠? 그때까지 나는 센터에 출근해서 스폰서 파트너들과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그 대가 지불을 나는 하겠다. 가능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